안녕하세요. 쿠칭 다이어리의 쿠다입니다. 벌써 우리가 쿠칭에 살게 된 지 1년 반 정도가 돼가는데요. 오늘은 1년 반 전과 지금의 쿠칭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독자님들이 국제학교와 쿠칭 생활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국제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곳이 직항이 없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조호나 쿠알라룸푸르에 비해서 한국 아이들이 현저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호나 쿠알라룸푸르 등에 비해 한국 학생 비율이 적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곳 쿠칭이랑 인근 가까운 빈툴루에는 한국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가족과 아이들도 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기 유학으로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가족 단위나 부모 한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국제학교 한국 학생 비율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반에 적게는 1명, 2명, 3명도 있고 많게는 8명 이상도 있더라고요. 퉁쿠 정원이 25명인 걸 감안하면 한국 학생 비율이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로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원을 35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꽤 많은 편이죠? 그리고 보르네오도 이미 정원이 오버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한국 아이들 비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들 하네요. 물론 퉁쿠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종종 문의를 주시는 거로 봐서는 당분간 꽤 많은 분들이 쿠칭으로 들어오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학비가 큰 이유겠죠. 결론은 이곳이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국 아이들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 보충반 유무와 학교 운영 방식 등의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퉁쿠나 보르네오는 영어 보충반이 있는데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퉁쿠는 입학시험 후 보충반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원반에서 수업을 받다가 수업 중간에 영어 보충반으로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해서 보충반이 필요 없으면 바로 원반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다운그레이드가 되긴 하지만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학년에서 새 학년까지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르네오는 시험 후에 그 학년의 영어 수준이 아니면 처음부터 원반에 가지 않고 한 학기에서 2학기 정도 보충반에서 따로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시험을 다시 보고 해당 학년 원반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학시험을 본 학생이 있는데 6개월 보충 수업반에 다닌 후 원반으로 가는 조건으로 내년 1월에 입학을 한다고 하네요. 학생이 많아지다 보니 조금씩 학교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반은 원반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끝나는데요. 수업료는 동일하지만 1시 30분 정도에 학교 수업이 끝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찌는 보충 수업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학년이 높을수록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아이가 적응을 잘할 수 있고 학교 교육 과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랑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곳은 모든 걸 메일로 소통합니다. 결석이나 감기로 수영을 못한다거나 세세한 모든 것들을요. 한국처럼 교사와 직접 전화 통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세 번째로 쿠칭의 물가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저희가 처음 왔을 때보다 물가가 오른 걸 많이 느낍니다. 우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년 학비가 올해에 비해 인상되었고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집 임대료도 처음보다 평균 시세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몇 달 전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처음 왔을 때는 290원대였는데 현재 32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30원 차이가 한국에 있을 때는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계산을 해보면 집값을 대략 4,000링깃으로 가정하고 작년 이맘때는 월 87만원, 1년에 1,04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됐었어요. 이제는 320원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96만원, 1년에 1152만원으로 약 110만원 정도가 차이나게 됐네요.
차량 구입도 대략 5만 링깃 잡았을 때 작년에는 1,450만 원이라면 지금은 1,600만 원이 되겠네요. 환율이 오르니 당연히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 등도 하나로 계산하면 꽤 올랐습니다. 1년 전 영상을 올린 정착비나 생활비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계획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채나 생활물가는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산품 등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직항이 없는 쿠칭보다 조우나 쿠알라룸푸가 물가가 더 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영어 실력은 많이 향상되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아무래도 영어 노출이 많이 되니 친구들과 대화하는 부분은 눈에 띄게 향상된 걸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지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가 느는 게 당연하지만 한국 아이들끼리만 놀게 되면 영어 실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쿠다 아이들은 다행히 현지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어서 서로 집에도 놀러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회화 능력은 향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기에 어휘력이나 글을 쓰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꾸준히 책 읽기나 필사, 영어 수업도 따로 듣고 있습니다. 그냥 국제학교를 다니기만 한다고 영어가 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집에서 책 읽기, 받아쓰기 하면서 한글을 배우듯이 영어도 집에서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외에도 예체능 등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한국처럼 선택해서 보낼 만큼 학원이 많거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건 고학년 갈수록 엄마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초등까지는 엄마표로 하긴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 공감하시죠? 주변에서도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한국에 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선행하는 교육이 싫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유롭고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생활하는 걸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쿠다 아이들도 학교를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다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학교 생활은 만족하는 편입니다. 단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방학이나 연휴에 다양한 공연이나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항이 가까워서 인근 지역의 쿠알리나 싱가포르, 발리 등으로 여행 가기가 쉽다는 점이 아쉬운 점을 보완해주기는 합니다. 또 여기도 배우려고만 하면 주짓수나 복싱, 축구 같은 운동이나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과 같은 악기 이런 거는 다 배울 수 있어요. 코딩도 있고요. 단지 한국처럼 체계적이거나 차량 운행이 되거나 이런 편의성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한국이 뭐든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것 같아요. 이곳은 한국에 비해 조금은 느리고 부족하고 여유롭습니다. 가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그러려니 하고 허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지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식당이나 마트, 관공서 등 모든 면에서 말이죠.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인데요. 그래서 무료하고 느린 쿠칭이 적응이 안 돼서 종종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여유로워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끼리 여유롭게 함께 저녁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우리에게는 한국에서 쉽지 않은 일상이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단 한국과 학원이나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하면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